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이제 비밀 작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질서가 큰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요즘 방송에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7월 7일, 7월 8일, 나토 회의가, 지금 투르키에 우리는 터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곳으로 출발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죠.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날짜는 7월 7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며칠 후에 듣게 될 건데 그 시간대를 잘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미 나토 회의가 끝난 후가 되겠죠. 그때에 이제 제가 그 나토에 대한 어떤 분석과 또 그 인텔이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의 정상회의라든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미국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나 외계 생명체 공개 논란까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 FIFA, 그 세계 축구 협회죠.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일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얘기해 주지 않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방송이라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방송 내용을 정보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제가 급히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은 이제 처음에 에리카 컬크, 찰리 커크 CK의 이제 아내 이름이죠.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CK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에리카 컬크가 이제 유타에 갔고, 찰리의 가족도 그곳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곳에서 뭐 솔직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뭐 사실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건 하나의 연출된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쇼다. 에리카 컬크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찰리 컬크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상, 그가 서 있던 뒤쪽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그런 영상들이 또 이번에 한번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집스가 이러한 일을 미리 계획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소식이에요. 막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진 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 그 현장 크라임 씬도 완전히 증거를 없애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일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이 일을 과연 했느냐 그런 것에서는 답이 아직 안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딥스의 이러한 일을 미리 계획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또 상반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CK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올 거란 얘기를 계속 제가 했었죠. 그래서 힘모자가 이 작전을 계획하고 어떤 연출된 형태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 일은 곧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고 그런 펜실베니아의 그 버틀러 거기에서 있었던 그러한 시도가 2024년이었죠. 그런 시도가 이제 앞으로도 있을 거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실제로 일어나겠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죽지 않을 거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러나 그런 시도가 앞으로 있을 거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흰모자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들의 음모를 미리 알고 그런 것을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뜻을 미리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흰모자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군사 작전 절차와 연결이 되고 군 내부와 정부 내부에 있는 딥스 세력을 제거하는 계기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비밀리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특히 비밀 시크릿 서비스는 이제 비밀 경호국이죠. 경호원들,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 경호국, FBI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포함돼서 지금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역이용해서 딥스를 더 잡아들이는 그러한 일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 시해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의 그 군 밀리터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밀리터리는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밀리터리는 세계주의 세력과 CIA, 이스라엘까지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고, 밀리터리는 미국에, 여기서 밀리터리는 건 흰모자를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리터리 흰모자는 미국 내부의 딥스 세력이 누구가 딥스인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그 일이 실제로 실행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흰모자가 개입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관련 인물들을 체포했었고, 그 후에도 행사는 계속해서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있었던 일을 둘러싸고 지금도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뒤에서 군사 작전이 동시에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경호국, FBI, 군, 정보기관 등 여러 곳에 있던 관련 인물들이 이 작전에 연결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비밀 행정명령과 연결된 수많은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체포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딥스 측을 겨냥한 특수작전도 이어졌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파이트 싸우자 뭐 이런 거죠. 그러한 구호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면서 외쳤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영화 제목이 뭐냐면 The Sum of All Fears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노래가 이제 아마 루시아노 파바로티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거의 복수를 상징하는 노래처럼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Some of All Fears에 나오는 그 노래를 그 트루 소셜인가요? 거기다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바이든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다시 나타나자 모두가 바이든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바이든이 키가 큰 사람이 나왔느냐? 저게 저 사람이 진짜 바이든이 맞느냐, 가짜냐, 뭐 이러면서 의문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많은 사람이 따르는 조 로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키가 갑자기 큰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그 사람의 정체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됐었고, 그런데 제가 그때에 원래의 그 본래의 바이든은 이미 저 세상 간 지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 바이든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그 지금 키 큰 바이든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도 이미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키 큰 바이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버틀러, 펜실베니아 버틀러 사건이 벌어진 시기에 수많은 군사 작전이 동시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은 여러 목표를 향해서 크게 확대가 됐었는데, 그때의 그 헌터 바이든은 이제 바이든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의 발바닥 문신과 연결된 기지 방향에서도 그러한 작전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부 옛날 이야기를 다 끌어내 가지고 다시 하려는 그런 뭐 반복하려는 게 주 목적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제가 이런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작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만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흰모자가 이제 나타나서 작전을 장악하고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작전을 이어간다.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초입에 제가 찰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러한 찰리 사건도 같은 방식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찰리를 알고 있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약 30시간 전에도 그가 이제 그가 를 해하려는 시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제 어떤 누구를 시해하려다 한다 하는 사건이, 그런 내용은 전에 들었는데 그 대상이 찰리였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을 해하려는 것인가라고 혼동해서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찰리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죠. 그래서 뭐 그 후에 큰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고 뭐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찰리의 죽음을 애도했었죠. 그것은 그래서 정보기관도 모두 찰리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찰리 그 본인 자신도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찰리가 여러 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직접 그 흰모자들과 연결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요게 좀 새롭게 나온 소식이라 이 얘기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찰리가 죽은 이후에 찰리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뭐 조금씩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그때마다 찰리에 대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찰리가 그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다녔던 학교가 그 특수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과 연결되어 있는 학교고, 제가 몇 달이 아닙니다. 몇 주 전인가 뭐
한 열흘은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엑스맨 학교라든가 그러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에, 그래서 나중에 흰모자들이 이제 또 그런 애들도 처음에는 딥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흰모자들도 또한 그렇게 어려서부터 특수하게 교육이 되어 온 아이들을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하기가 좀 어떤 날은 말이 잘 되고 어떤 날은 이렇게 말이 그냥 버버버버 거리네요. 하여튼 뭐 최대한 좀 잘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교에 지금 찰리가 다녔던 그런 특수 학교 같은 데는 그 학교 학생들은 군사 목적에 맞게 선발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 면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초능력 같은 능력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물질의 분자 구조까지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 컬크도 그러한 작전의 일부였던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캔디스 오웬스도 언급을 했습니다. 찰리가 그러한 특수한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그 군사 목적을 위해서 훈련이 되고 교육을 받았던 아이라는 얘기를 캔디스 오웬스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검은 모자가 저쪽 딥스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찰리의 그 암살을 계획했다고 보고 그들은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키려 했는데 사람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혼란을 확대하고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의 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금과 권력을 연결하고 에리카 컬크를 하나의 어떤 중심으로 찰리가 간 다음에 그 와이프 되는 에리카를 어떤 권력의 중심으로 올려서 그를 또 써먹으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검모자의 계획이었다라고 지금 소식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희들은 작년에 찰리가 저 세상으로 간 다음에 우리가 저부터라도 가장 관심 있었던 문제는 의문은 뭐였냐면 이게 이쪽에 했냐 저쪽에 했냐, 이쪽에 했으면 이거를 가장을 해서 꾸민 일이냐 아니면 실제 딥스 애들이 하고 그렇게 찰리가 희생이 된 거냐 이거를 모르겠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항상 의문으로 남아 있었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소식이 나오겠지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찰리 소식이 새로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카를 좀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라는 것이 저쪽 딥스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리카를 하나의 높은 위치에 세워놓고 직접 통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에리카를 세워서 미국의 여성들까지 영향권 아래 두려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뭐 제가 보기엔 그녀가 그렇게 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그 계획이 있었나 봐요. 검은 모자들이. 흰 모자에 반대 검은 모자는 딥스와 제가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 모자 딥스가
찰리를 제거하려던 이유가 찰리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런 거를 휘모자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실행이 됐을 때에 아까 제가 조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얘기했죠. 그런 트럼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실행됐을 때에 군이 흰모자가 나서서 그것을 막고 오히려 그런 하나의 그 딥스에 그 연루됐던 자들을 다 체포하고 데려가는 벌을 주는 그런 일로 이용했다는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거를 번역을 해놓고 이게 지금 엄청 헷갈리게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이 찰리의 경우도 찰리가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딥스가 이제 찰리를 주목을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흰모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흰모자가 그 작전을 장악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일어난 일은 훨씬 더 규모가 큰 건데 이것이 매우 강력한 첨단 기술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그 기술 얘기를 많이 하죠. 첨단 기술. 근데 그 기술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초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 모자의 작전을 알고 그 검은 모자가 그 작전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흰 모자가 마지막에 나서서 개입하면서 그것을 역으로 그들의 그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딥스를 그 벌을 주는 그러한 일로 사용이 됐다. 그럼 이제 뭐를 얘기하려냐? 찰리가 CK가 실제로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소식을 지금 전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문이 또 하나 여기서 지금 나오느냐면 그 자리에 그 찰리가 그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당시에 그 있었던 그 사람 자체가 그러면 진짜 CK였냐 이러한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제의 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때 모든 이상한 게 너무 많았죠. 그 뭐 무슨 뭐 총알도 뭐 목을 이렇게 뭐 관통을 했는데 피도 하나 안 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래된 거라 뭐 기억이 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때 모든 것이 매우 매우 이상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에는 매우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죄송합니다. 그 테크놀로지가 사용이 됐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 현장 찰리가 저 세상으로 갔다라고 믿는 그 사건 현장을 깨끗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깨끗이 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조금 앞뒤가 맞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다고 하면 이제 조금 그게 그때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뭐 매우 아주 이상한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그래 그렇다면은 이제 한참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요새 뭐 어떤 분이 친절하시게 댓글에서 내가 요새 곁길로 잘 안 나간다고 곁길로 나가는 게 좋은데 안 나가시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제 뭐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러면 CK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밀리터리가 가진 기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여러 기술이 있는데 미래를 볼 수 있는 기술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단순히 제가 말씀드렸죠. 밀리터리는 30년 정도 앞선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발전한 초첨단 기술을 지금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 여러 형태의 사실은 그 기술이 그 복제 그 황우석 박사가 예를 들면은 그 복제 그 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현재 기술은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 형태의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도 있고 살아있는 어떤 환영 같은 존재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3차원 에너지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언젠가 모두에게 공개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다려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그러한 하이브리드와 복제인간 로봇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사람들도 로봇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인적인 지능을 가진 거의 반 하이브리드 형태의 로봇 이야기도 현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그러면 사람과 똑같이 생기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묻고 사람처럼 감정까지 표현하게 되는 로보트, 한국 분들은 로보트라고 그러죠. 그 로봇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도 합니다. 뭐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하여튼 뭐 전해드린 소식이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K 얘기를 다시 하자면 그 사건도 딥스가 계획했던 그 사건도 흰모자가 미리 알고 있었고 딥스와 세계 시온주의 세력 카자르 세력이 준비한 CK의 그 저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시해 작전이 진행되는 순간 밀리터리 흰모자가 개입해서 그 작전을 장악했던 겁니다. 이제 요 정도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선명해지죠. 오늘 엄청나게 폭발적인 소식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요게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버틀러 사건과 같은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딥스 세력은 증거를 감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시온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온주의라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 시온주의자들이죠. 쟤네들이 저기 로스 어린이나 뭐 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찰리가 굉장히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많은 자금을 펀드를 많이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일이 있기 직전에는 매우 그 이스라엘을 비판했었죠. 이 이스라땡 나라를 비판했습니다. 이 찰리가. 그래서 또 딥스는 이스라땡 나라를 비난하는 상황도 막으려 하고 모든 그들과 연결되는 계획들 이런 내용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격범이 총을 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고 학교 안에서 촬영된 영상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영상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찍은 영상도 대부분 사라졌고 많은 자료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했고 가능한 빨리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부패한 정보기관과 연결될 수
있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에리카 컬크 얘기를 앞서 초입에 제가 먼저 얘기하면서 CK 얘기를 지금 하고, 이게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흰모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 개입해서 딥스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변수는 항상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들이 사건을 이런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공개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진실들이 결국은 세상에 공개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CK 얘기는 그 정도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댓글에 많은 분들이 너무 슬프다. 너무 아까운 젊은이가 갔다. 너무 애통해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많은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달바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국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사람들이 우리는 CK를 원한다, 찰리를 원한다, 우리가 찰리다, 뭐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던 동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그 한국인들이 성조기를 들면서 우리가 찰리다 하고 말을 저렇게 하는 걸 본인이 연설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은 이제 CK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2026년 올해 말에도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중간 선거 전에 아마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줄 거라는 줄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계획이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계획이 중단됐었죠. 원래는 작년에 아마 그 나눠주려고 했었다가 그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올해 2026년 11월 선거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올해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거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잠잠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함께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 목적은 미국 국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유해지는 지도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국민 모두에게 주권은행 계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조금씩 지급되겠지만 다음에는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그 많은 그 돈을 나라에서 받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가 앞으로 실제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이런 소식이 그냥 나오니까 그냥 전해드립니다. 뭐 지금 뭐 이뤄졌을 때에 실제 그게 맞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우선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아이가 태어나면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제도인데, 그 아이들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이제 이게 사실 며칠 전은 아니고 몇 달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트럼프 계좌가 이제 7월 4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요 얘기는 몇 달 전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 실행을 7월 4일에 했다는 얘기고, 트럼프 어카운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도는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IRA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인데, 그 IRA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에 따르면 이게 이제 연금,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어린이의 계좌에 정부가 한 번 $1,000를 입금합니다. 부모는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 IRS 미국 국세청에 47번 서류나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태어난 아이들에게 $1,000불씩 지급을 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IRA 그 자금은 아이들과 함께 계속 앞으로 커질 거고, 앞으로 20년 동안 그 자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00불 집어넣고 20년 동안 이제 그 자금이 늘어나면,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20년 후는 대학을 갈 나이가 됩니다. 그때가.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불어나서 아이들의 교육비와 주거비를 해결해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돈이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뒷받침하는 시드마니, 이제 종잣돈이라 그럴까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자신이 소유한 여러 회사와 기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있고, 아이들이 스페이스X와 다른 머스크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 기회를 얻게 되고, 그 2027년에는 대상의 연령이 더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연령이 점점 더 먹은 아이들도 그 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2010년생까지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제도는 모두 미국 시민과 연결이 될 거고, 암호화폐 투자 프로젝트 안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미국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여러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지구 최초의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죠. 트릴리어네어죠. 지구 최초의 트릴리어네어인 일론 머스크와 연결된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드리면, 이거 곁길로 나가는 건데, 일론 머스크 뒤에서 움직이는 군사 작전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고, 제가 트위터를 사서 X로 이름을 바꾼 일론 머스크의 그 돈, 그때 47빌리언 달러인가요? 그거는 흰모자가 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이 흰모자 작전에 스페이스 포스에 관련된 그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좀 혼란스럽게 들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미디어에서도 이런 뉴스를 살짝살짝 전하는 그 아울렛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이전부터 이미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아까 말한 트럼프 어카운트는 이미 그것이 여러 달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미국의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확대될 것이고 그 혜택은 결국 성인들에게도 이어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정부는 세금을 없애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IRS를 없애고 External Revenue Service를 만들었습니다.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이 이름이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인컴 텍스 세금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요새 자주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금융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페더럴 리저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 속에 숨겨져 있던 막대한 돈도 발견이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며 딥스와 연결된 비밀 예산, 이게 블랙 버젯이라고 그랬어요. 군산 북합체와 연결된 막대한 자금, 그리고 사라진 수조 달러의 행방도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땡땡 그 선거 관련이죠. 그거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전쟁법 11.3 11.3 군사작전을 통해서 밀리터리가 그동안 미국을 보호해 왔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사라졌던 수조 달러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지금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시스템은 암호화폐와 연결될 것이고 세금 폐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수조 달러의 자금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고 2028년부터 2032년, 2033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고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일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며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이 원하는 투자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으며 아까 말한 아이들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1,000불씩 그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제도를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역시 주식과 미국 정부의 여러 투자 프로젝트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곁길로 좀 잠깐 나갈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넷사라 제사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지금 이러한 뉴스는 미국에 대해서 우선 뉴스를 미국의 그런 정보 힘모자의 정보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건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에 넷사라 제사라를 얘기할 때 그것이 처음에 미국에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전 세계에 그것이 적용될 거고 전 세계 209개국에 이제 그 넷사라 제사라 그러니까 넷사라는 미국 거고 지사라는 이제 글로벌 앞에 G가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 자신은 해석을 하냐 하면 이러한 것이 미국에 실시가 되면서 결국은 이것은 지사라 미국에 시작하는 비슷한 넷사라와 비슷한 형태로 시작이 되면서 그 지사라 형태로 전 세계 인류에게 적용이 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만 뭐 잘 살게 되고 뭐 미국만 좋겠네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더 말씀을 드리면 금과 각종 자원이 있는데 미국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큰 파급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우선 미국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와 연결된 얘기가 여기 써 있네요. 제가 항상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럽 안에 있는, 유럽에 지금 엄청난 부패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곁길로 잠깐 나갈게요. 프랑스가 지금 40도 이상의 그 폭염으로 사람들이 정말 뭐 더위로 한 5, 6천 명이 지금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인구의 25%만 AC, 에어 컨디셔닝을 시설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그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25%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75%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뭐 IMF에서 곧 돈 빌려가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정말 잘 살던 나라였는데 그 사회주의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그런 유럽에 잘 살다는 독일이나 프랑스,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어컨 하나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 폭염에, 40도 이상의 폭염에 지금 너무너무 고생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돈이 있어도 뭐 하여튼 그 에어컨 하나 달래면 뭐 사인을, 정부 관련으로 뭐 사인을 세 군데 가서 받아와야 되고 어쩌고, 그리고 뭐 그거 하는 데에 뭐 만 불에서 수만 불까지 에어컨을 다는데 돈이 들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한국에도 에어컨 뭐 원하시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그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왜 곁길로 나갔느냐? 유럽의 나라들이 엄청난 부패, 정치인들의 부패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유럽 안에 있는 진짜 부패도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부패가 이제 결국 다 드러날 것인데, 그 각 나라 국민들은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했는지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알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너무 우라통이 터지고 화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는, 유럽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미국처럼 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왜 그런 제도를 가질 수가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변화는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될 거고, 이것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으며, 이게 한참 뭐 예를 들면 10년이나 20년 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됐고, 여러 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제 뉴스가 나가면서 자극을 받고, 국민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정부에게 이제 그러한 문제를 정부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미 세금 폐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기반 금융 시스템도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 유럽에서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결국 미국과 연결이 될 거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어카운트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트럼프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방향을 보여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요구를 하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은 앞으로 이 여파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특히 유럽의 그 부패하고 부패한 유럽의 국가들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좀 다른 소식을 좀 드리는데 폴란드는 러시아가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높은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마이크 베이커가 트럼프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베이커도 그런 정보망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데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분위기를 흔들고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고 트럼프는 여러 이유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베이커도 가끔 매우 심각한 어조로 얘기하는데 지금도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실제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그가 뭐라 그러냐면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설명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예측을 하면서도 상당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 마이크 베이컨은 이제 사실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트럼프 측 핵심 연결 트럼프 측 핵심 인물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전쟁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들고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것이 당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가 이거다. 부패와 연결된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 베이커와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벨라루스에도 병력이 있고 동부 전선에도 병력이 있으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남부 전선에도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대규모 군사 작전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여기에서 중국과 북한도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 또 언급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작은 뉴스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지진 경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난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정부와 밀리터리가 거대한 지진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도 실제로 경보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수백만 명의 지진으로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그런 일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연재해라면 뭐 피할 수가 없겠지만 현재 그런 경보가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그 정부는 또 다른 뉴스 할게요. 정부는 하이브리드나 지하 기지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아주 대놓고 합니다, 요새. 그리고 외계인들이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펜타곤, 미국 전쟁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대놓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조심조심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UFO나 UAP에 대한 공개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이후에 이런 얘기가 지금 아주
드러내놓고 심심치 않게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전쟁부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기관도 이런 내용을 미국 지도자들에게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지난 방송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교인들을 그 교회 교인들을 준비시켜라. 그런 모임을 가졌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 중에는 reptilian이라든가 외계인, 하이브리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이것이 실제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대한 이건 하나의 전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얼라이언스 흰모자 얼라이언스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지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우 강력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브리핑을 받으면서 지금 한편으로 안 믿겨지는 얘기지만 그러한 식의 브리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앤토니 위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 힐러리 클린턴의 그이가 이제 동성애자죠.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짝이 누구냐면 후마 에버딘이라는 여자고 그 후마 에버딘의 그 남편 그 하원 의원 한번 했어요. 그 앤토니 위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혼을 했고 후마 에버디는 조지 소로스의 아들인 알렉스 소로스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후마 에버든이 연상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끼리끼리 논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앤토니 위너라는 후마 에버딘의 전 남편의 노트북이 있어요. 그 노트북에 아주 뭐 경청동지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올해 안에 앤토니 위너 노트북에 담긴 내용이 드러날 거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앱스땡땡 사건과 연결이 되고 힐러리 클린턴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사람의 노트북 때문에 큰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큰 긴장감이 돌고 있고 그 노트북 안에는 수많은 킬 스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특정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와 연결된 장치가 작동을 해서 조사하는 사람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은 FBI부터 최고위 인사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관련된 사람이 모두 위험해지는 순간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제거하고 대규모의 은폐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안에 그런 킬 스위치가 곳곳에 심어져 있는데 그것은 의회와 FBI, 정보기관, 밀리터리, 금융권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트북을 두려워하는데 아무도 그 이유는 그래서 이제까지 그것의 노트북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앤토니 위너의 노트북을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뉴욕 경찰관 7명인가요? 정확한 숫자가 7명인가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딥스가 하던 그런 의식, 그 사탄 의식이라든가
희생된 의식, 그 아이들에 관한 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고, 그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정보기관과 연결된 매우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이 앤토니 미노 노트북은 의도적으로 뒤로 밀려났던 건데, 먼저 그 킬 스위치 제가 말한 것을 우회하고 안전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앱스 땡땡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건이 얽혀 있는 건데 국가 안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고,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되면서 외계인 정보 공개도 마찬가지고 역시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흰모자와 트럼프 그리고 얼라이언스 연합 세력이 세상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으면서 인류를 깨어나게 하는, 조금씩 공개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경제가 멈춰버리거나 은행 시스템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거나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이렇게 그들의 딥스의 어떤 실체를 알리는 이런 방식으로 흰모자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흰모자들의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외계인의 진실이 한꺼번에 공개되면 시리 오브 런던부터 런던 금융권부터 중국까지 이어지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지금 여러 진실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나토 서밋이 그 또 다른 얘기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나토 서밋이 지금 제가 방송 녹음하는 시점이 7월 7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 터키에서 나토 서밋이 열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방송은 이제 아마 12일 날인가요? 11일인가? 그때 방송이 올라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타곤은 나토 미국의 전쟁부는 나토 측에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번에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미리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뭐 가서 이제 후에 나토 미팅 후에 소식이 나오면 알게 되겠죠. 이 방송이 올라갈 때는 이미 그런 것이 알려진 후일 것이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또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 논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젤렌스키 얘기도 안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특정 작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방송 여러분 들으실 때쯤 되면 무엇이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뭐 아니면 또 제가 잘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 뭐냐면, 인스타 어떤 스니코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도 아니고 뭐 젊은인데,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젊은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서 팔로워를 많이 키운 젊은인데, 틱톡에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길거리 콘텐츠도 만들고 짧은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거대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이 젊은이 이름이 스니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 사람도 있는데, 그가 이제 UFC 격투기 그
UFC 그 경기에 가서 그 경기장에서 션 스트릭랜드를 만났습니다. 그 선수예요. 그래서 그에 다가가서 이제 이 스니커가 악수를 하니까 그 션이 뭐라고 물었냐면 너 누구냐? 그러니까 스니커가 나는 크리에이터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나는 크리에이터가 싫은데 이렇게 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싸울래? 나하고 싸울 수 있어. 언제든지 싸우려면 와봐. 그러니까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젊은 스니커가 그 아이를 정말 세게 때렸어요. 션이 그 스니커를. 그래서 스니커에게 한 방 먹이고 마지막에는 너가 그래도 일단 링에 들어올 배짱은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니커는 무슬림인데 그는 자신을 어느 정도 그 정치적으로 오른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파의 극단주의자로 봤는데 지금 사실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도 스니커로 인해서 화가 잔뜩 나 있다. 왜냐하면 알렉스 존스는 사실 일부 그 정보국의 정보원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엄청난 정보를 움직이는 거대한 팟캐스트들하고 패스터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수백만 뭐 수천만 명이 그 내용을 보죠. 그래서 많게는 2억 5천만 명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사람인데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전 세계 40억 명에게 정보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니커가 젊은 스니커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뭐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이제 뭐라고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하면서 그 알렉스 존스가 왜 화가 잔뜩 났냐 하면은 이 스니커가 근데 그 스니커라는 젊은이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그가 뭐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지금 거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긴장이나 서로 다른 문화의 사이의 충돌, 종교와 정체성에 관한 논쟁을 만들어 일으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캐나다, 호주,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 갈등, 인종 갈등, 문화 충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문제로 연결을 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일부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무슬림 인구가 다수가 될 거라는 전망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여러 지역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구 구성이 변할 수 있는데 캐나다가 2060년경에는 지금 약 30년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무슬림이 다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다수가 돼서 모든 그 나라를 통제할 거라고 무슬림이 큰 소리를 지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지금 있고 이 아까 말한 젊은 스니커가 뉴욕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그 따라다니면서 그 젊은이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뉴욕 이스탄 왜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가 그 중앙아시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뉴욕에다가 키스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뉴욕 키스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될 거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스니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욕을 이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될 거다. 지금 만담이라는 애가 이제 그 이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슬림, 그 한국 분들은 무슬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싫어해도 니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런 얘기를 스니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패트릭 벳 데이비 PBD죠. 그를 비롯한 여러 팟캐스터들 또 알렉스 존스, 머스크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스니커 얘기를 공유하면서 인터넷 전체에서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젊은 무슬림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또 그가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앤드루 테이트가 인터뷰에서 스니코 얘기를 했는데, 앤드루 테이트는 스니코가 자신을 만나러 왔을 때 자신을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거를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스니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무슬림들이 그 이제 이 아까 말한 그런 나라들에게 다수가 되면서 이제 결국 모든 나라가 무슬림 칸트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30년 후에는 그렇게 된다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니커가 이런 그 무슬림으로서 동시에 이런 화두를 일으키는 하나의 장본인으로 지금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뉴욕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그가 지금 현재 뉴욕 시장 조란 30대 초반에 조란 만다니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뜻이라면 모든 가정에 이슬람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만다니를 뉴욕의 시장이 된 것을 너무 환영하며 그러한 만다니의 뉴욕이 신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도시도 이런 식으로 뉴욕처럼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렉스 존스가 뭐라고 메시지를 올렸냐면 이 사람을 추방해야 돼 이렇게 올리니까 머스크가 그 사람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 그래야 돼. 예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인물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을 한 거고 알렉스 존스는 지금 당장 추방해 이렇게 디폴트하라. 스니커를 추방해라 그러니까 댓글에서 머스크가 예스 또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미국의 정체성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거에 알렉스 존스나 머스크가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 지금 뉴욕시 안에서 벌어지는 공산주의 문제와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래서 그거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마운트 러시모아의 7월 3일에 연설한 내용도 그 독립기념일 바로 전날 연설한 내용에도 공산주의 타파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러한 딥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 딥스가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에 전쟁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 유엔이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엔이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이 과정에서 여러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온주의 세력이 이런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들은 경찰 국가 체제를 만들고 군을 통제하고 내전과 연결된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엔이 이런 혼란으로부터 세계를 구해야 된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딥스가 오랫동안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시온주의 세력과 세계주의 글로벌리스트들을 얘기하는 거야. 세계주의 세력이 움직임이 유엔과 그동안 연결이 돼 있었고 유엔을 앞세워서 그들의 어젠다를 실현하려 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계획을 준비해 왔고 딥스들이 그리고 이것이 33던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러한 젊은 인플루언서들을 그렇게 내세워서 그런 갈등을
지금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니커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어떠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든 작전들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팬데믹부터 바이러스부터 안티파부터 대학교들 그리고 공산주의와 연결된 모든 문제까지 추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 지하 기지, 핵무기 문제, 우라늄 문제, 이스라엘 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들여다보고 있고 오래된 일부 기지들을 파괴하고 베네수엘라 문제, 마약 거래, 카르텔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고 밀리터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뒤에서 움직이는 연합 작전 세력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부패를 끝내는 거고 모든 이런 작전에 연결된 부패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공개가 될 거고 심지어 공산주의 관련 작전도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나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수면으로 또 떠올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게 뭐 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 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니까 사회주의라고 말을 약간 좀 바꿨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 때문에 지금 유럽의 저 아까 말한 프랑스 얘기부터 독일부터 다 많은 뭡니까? 스칸디나비아 3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 나라들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는 착한 일 하려고 열심히 나라가 아주 그런 식으로 가다가 아주 자기네의 특히 여성들은 큰 피해를 받은데도 중동에서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목소리도 높이지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도 지금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공산주의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고 앞으로 쿠데타와 연결되고 정부의 전복과 연결되고 민병대와 연결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폭동과 시위를 지원한 사람들까지도 연결을 할 겁니다. 싱엄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또 여러 국가를 무너뜨리는 움직임 정보기관, 금융 시스템과 연결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라이트한, 약한, 좀 가벼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을 러시모아 산에 새기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걸 매우 환영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도 있다 하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FIFA와 관련된 얘기로 미국 대표팀의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그 선수가 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레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미국에는 사실 미국식 풋볼이지 사커, 한국 사람들이 보시는 그 축구 사커는 미국에서는 인기가 덜하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미국 FIFA 세계 축구 협회입니까? 뭐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부패된 집단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부패하지 않은 오르가니제이션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지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축구를 볼 때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미국 대표팀의 공격수가 빠진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스트라이커 핵심 공격수 때문에 미국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80억 달러 규모의 베팅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그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에 돈을 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베팅한 금액까지 합치면 약 10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또 베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주요 스트라이커가 빠져서 경기에 출전을 못했고 그래서 미국은 결국 탈락을 하고 패배를 하고 탈락을 하게 됐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피파 내부의 부패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알려질 거고 세계 축구 모델을 관리하던 피파 내부에서 사기라든가 돈 세탁, 협박 작전과 연결된 부패 의혹이 크게 터졌고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한 스트라이크를 제외시켰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이번에 뭐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뭐 중요한 얘기는 뭐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이번에 그 축구 관련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피파 뭐 세계 축구 연맹이나 뭐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의 또 부패가 또 스캔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뭐 소식을 또 전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그런 이번에 미국 그 스트라이커 불참 그 이제 제외시켰던 문제로 그런 이야기가 부상이 됐다. 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렸고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이렇게 뭐 마음은 바쁜데 이분 따라가지가 못하고 그래서 말이 좀 조금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을 안 누르시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 방송 어제가 아니죠. 한 7월 그러니까 7월 6일 날 올라간 멤버 방송 18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멤버 안 하신 분들은 멤버 해 주셔서 라나 방송의 커뮤니티를 일원이 되어 주셔서 라나 방송을 계속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에 자율 시청료 보내신 분, 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다음 방송에서 또 호명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시면 크게 이 라라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힘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